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대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김문수에 대한 관심이 뜨거지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역전했다라는 찌라시도 나돌만 한데 아직까지 그런 찌라시는 돌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깜깜이 기간 아마도 자체조사로 본인들이 너무나 큰 격차로 패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역전했다는 찌라시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더구나 끝도 없는 네거티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큰 격차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국민들께서 이 네거티브의 현혹이 될까봐 정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보와 중도층의 이재명 후보 지지가 아주 강고하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만 지금은 정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표 더 밭을 갈아야 한다 라는 말을 드리며 윤석열의 편지가 정강훈 구구 집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국힘 전 의원 김성태는 중도와 무당층에 우리가 마지막 읍소를 해야 할 때 윤석열이 고춧가루를 뿌렸다. 선거 3일 앞두고 저런 모습은 정말 최악이다. 저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저렇게 손발 다 들고 설쳐대는 저 상황을 정말 어쩔 거냐 라며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박근혜가 지원까지 하는 날 윤석열이 나타나 고춧가루를 뿌린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김문수 입장에선 정말 열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에 김용태 선대위원장이 윤석열은 국힘 근처도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진 탈당을 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다라며 당원을 개정해 윤석열 당무개입 금지를 명문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어게인 세력도 국힘을 향해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요. 국힘을 향해 욕설도 하는 부분도 포착이 되었고요. 하지만 윤석열이 김문수를 지지선언하면서 투표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한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분명 투표를 안 하는 윤어게인들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홍준표 세력도 존재합니다. 자, 홍준표 세력은 김문수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득표율이 잘 나오면 홍준표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동훈 세력 또한 당권을 잡기 위해선 김문수가 대패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투표율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영남 쪽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던 것입니다. 최근 김문수가 다니는 유세 현장을 보면요, 집토끼만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김문수는 어디에서 표를 받겠다는 것인지 전혀 분분멸합니다. 다 손절에 떠났기 때문이죠. 손학규, 이낙연 데리고 선거를 한다는 건가요? 상당히 어려워진 선거다. 이들로는 전혀 애연 확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리고 이낙연은 호남에서 이름이 지어질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이 호남의 언론들부터 해서 유지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파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더구나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측근의 폭로, 국힘과 비밀 접촉했다라는 폭로도 나온 상태고, 그래서 이낙연이 가져다 줄 표는 없을 것이다. 이미 비례 1번 양소영도 이낙연 싫어하고 떠났죠. 아무튼 김문수는 이미 자신이 완패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절차 안 지켜지면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써 선거 불복 준비하나 라는 MBC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깜깜이 기간 자체 조사를 계속 돌려보고 있으니 상황 파악을 이미 끝난 상태다. 이런 말을 드리며 이준석 이야기로 건너가겠습니다. 이준석의 성삼락 의혹에 대한 여러가지 정황이 담긴 녹취와 페북글을 노영희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는데, 자, 그러면서 결정적인 녹취가 있다라며 바로 변호사의 녹취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씨 성접대가 사실인 것으로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죠. 김성진 씨는 고소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김수현 변호사가 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 이준석 성상납 당사자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입장을 전해달라고 해서 내가 글을 쓴다. 이준석이 김성진을 고소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준석은
자신에 대한 성접대가 허위라고 우기면서도 정작 김성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준석이 김성진을 고소하려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는데, 그러면 성접대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어거지로 허위사실 적시 고소라도 했다가는 김성진이 무혐의를 받으면서 이준석이 부메랑을 맞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고소를 못하는 것이다. 반면 김성진은 이번 5월에 이준석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준석아, 너 자꾸 뒤집어 씌운다는 식으로 짓거리던데 네가 비집고 스스로 들어가고는 누가 씌운다고 그러냐? 그 어려운 걸 네가 해내고 있음을 한때 친구로서 알려준다. 준석이 카이스트 친구 김성진이랬어요. 이게 누구가 한 말이에요? 김소연 변호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뉴스타파에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 대답 못하고 있죠. 오히려 뉴스타파 기자들하고는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있죠. 밀어내기만 하고 있죠. 2025년 5월 9일 날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접수를 시켰네요. 그러면 이제 이 대선 끝나고 나면 이준석 씨, 지금 변호사 김소연 씨가 5월 13일 날 그러니까 5월 9일 날 접수해가지고 입건이 5월 13일 날 된 걸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공공범죄수사팀으로 지금 올린 것으로 여기 지금 사건 접수 번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준석 씨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명수 기자가 모 유흥업소 업주하고 이준석 씨가 통화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이준석 후보 관련 녹취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본 녹취는 문제가 되었던 대전의 당시 모 유흥업소 업주 장모 씨와 이준석 후보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죠. 예, 좀 인간적으로 하다못해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숯값이나 그 배나사 모임 선물 세트나 이런 거는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예?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제가 저도 그때 이제 그 말씀 주셔서 저도 그거 이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보여준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접대도 제가 다 한 거고, 다 한 거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남을 살릴 생각이 있겠냐, 이거. 내 가족이 다 뒤지게 생겼는데.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좀 한번 사람이 재산이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어린 나이지만. 예,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 진짜 여력이 없습니다, 제 지금 보면. 말이 나와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요, 제 그거에 대해서 여력 자체도 없고, 지금. 내가 지금 막말로 해서 의원님한테 지금 협박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잘 알죠, 그거. 예? 난 진짜 살려달라고, 나 진짜 내가 이거 놓기가 싫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지. 예. 막말로 해서 나쁜 맘 먹고 족같은 짓거리 하고 하면은 내가 지금 전화도 안 해요. 차라리, 기다렸다 나중에 어디다 팔아먹던지, 정보 팔아먹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흠집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네거티브 하는 새끼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일절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녹취를 입수한 이후 당시 유흥업소 업주인 장모 씨와 통화를 시도해봤는데요. 예, 장 대표님이세요? 누구세요? 예, 저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서울의 소리라고, 여보세요? 예, 장씨. 누구세요? 그 전화 좀 통화 좀 합시다. 야,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다소곳하게 말을 어버버버버 하면서 그런 거 처음 봤죠. 그다가 지금 처음에 접대 다 내가 한 거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내가 다 죽게 생겼다. 의원님, 내가 협박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제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돌려줄 여력이 없다, 이 얘기로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야,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뭡니까? 이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남의 아들 가지고 얘기할 지금 그런 타임이 아니잖아요. 자기 검증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녹취도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녹취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하다가 지금 차마 내가 지금 그거를 못 보여드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변호사 녹취가 나왔어요, 변호사 녹취가. 내가 봐가지고 같이 할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이준석 씨 여론조사하면서 그때 당대표 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의 행보까지 지금 걸려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개가.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준석이가 대성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대성이라는 표현은 제 표현이에요. 본인이 이제 크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씨를 말리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나는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놀라워요.